안녕하세요. 고릴라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부동산을 하면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면 증여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얼마까지 하면 되는지, 증여세를 안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실제 자녀가 돈을 벌어가지고 뭐 전세를 구한다든가 집을 구하는 건 사실 힘들죠. 그럴 때 부모님이 일정 부분 돈을 보태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줘도 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한 질문이 많았고요. 그런 내용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적어놨죠. 세무당국은 기본적으로 부모 자식 간의 돈거래는 정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돈을 빌렸는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무당국은 기본적으로는 무조건 정리로 추정을 합니다. 만일에 정말 돈을 빌렸더라도 입증을 그걸 하지 못하면 정려로 간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만일에 집을 사는데 2억을 부모님께 빌렸다. 근데 정려세로 세무당국에서 판단을 해가 과세를 한다면 정려세 2천만 원이 과세가 됩니다. 어마무시한 금액이 과세가 되죠. 자,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정려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기본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실제 원금 및 이자 상환이 되어야 되고, 세 번째 상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 사용증 작성은 여기 있는 내용은 특별한 내용이 아닙니다. 일반 사인 간에 내가 다른 사람 돈을 빌려줬을 때 기본적으로 적어야 될 내용들이 같이 똑같습니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차용 금액, 내가 언제 상환할 것인지, 나중에 돈 벌어서 갚겠다. 이거는 정료로 해당이 됩니다. 그런 거는 적어봐야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에 이자는 얼마로 어떻게 받을까? 무이자로 혜택 보는 것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적정 이자율은 4.6%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연 이자는 어떻게 받을 것인가? 똑같습니다. 내가 뭐 이 사람이 돈을 안 냈을 때는 지연 이자를 어떻게 하고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에 실제 원금 이자 상환, 자동이체를 설정을 해두고 차익금 원금 이자 상환이라 해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증빙하기가 제일 좋죠. 자동이체 해놓은 게. 원금 상환은 기본적으로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국세청이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좋고요. 만일에 무이자 분할 조건이면은 분할 조건 상한에 들어가야 됩니다. 나중에 집 팔고 갚겠다고 하면은 당연히 정여로 봅니다. 다음에 상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상환 능력도 없는데 상환을 하겠다. 백날 서로 적어봐야 헛방입니다. 상환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정여가 아니라는 증빙은 납세자가 증빙을 해야 됩니다. 과세당국에서는 과세를 하면은 납세자 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빙을 해야 되고, 증빙이 안 되면은 정리에 해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추가사항인데요. 차용증을 작성하고 나서 사인하는 것보다는 지장, 우리 우무인이라고 하죠. 오른쪽에 있는 요걸 지장을 찍거나 인감 도장을 찍고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는 게 좋습니다. 또는 공증이나 내용 증명을 받으면 좋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과세당국에서 과세를 하고 나서 뭐 증빙자료를 내라고 하면은 부랴부랴 뭐 계약서를 만든다든가 차용증을 만든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세무당국에는 가짜로 만들었다고 일단 의심을 하게 되어 있고요. 가짜로 안 만들었다는 걸 증빙을 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서, 그때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또는 공증을 받았으면은 그때 진짜 계약서가 있었다는 게 증빙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는 걸 갖다가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적정 이자율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해도 적정 이자율은 지불을 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 이자율이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지금 현재는 4.6%입니다. 뭐 법적 용어로는 적정 이자율인데 사람들 법정 이자율을 알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적정 이자율이 정확한 용어고요. 지금 현재는 4.6%입니다. 만일에 가족끼리 이자를 안 받거나 적정 이자율은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면 세법에서는 혜택을 본 만큼 정려로 간주합니다. 결국에는 세금을 작게 냈기 때문에 또는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차액 금액을 정려로 본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체 금액을 정려로 보지는 않습니다. 증빙이 된다고 하면은
자, 이자 혜택 금액이 1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요 말은 우리가 2억 2천만원을 빌렸으면은 이렇게 이자가 1012만원이 나옵니다. 2억 1000만원을 빌렸으면 966만원이 나오고요. 결국 2억 1000만원 요 밑으로 빌렸을 때는 이자가 1000만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요 위로 더 많은 금액을 빌렸을 때는 이자가 1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증여세가 추징이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보시면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2억 1000만원은 적정이율 4.6% 계산하면 법정이자가 966만원으로 증여세가 없고, 2억 2천만원을 빌려주면 법정이자가 1012만원으로서 1012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말 많고 탈 많은 1000만원이 연간인지 또 누적인지 내용입니다. 지금 요 기사는 한국경제신문 2021년 6월 27일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자 2억 원에 대한 이자를 매년 계산하는 경우 1년 후부터 1000만원을 초과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차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말은 한 번만 1000만원만 딱 되는 거고 매년 1000만원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홈택스에다가 상담을 해보면은 이렇게 1년간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올해 1년 1000만원, 내년 2년 1000만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론상으로는 2억 1000만원을 갖다 무이자를 빌렸을 때 매년 966만원, 966만원, 966만원 되기 때문에 1000만원 이하라서 과세가 안 된다는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꼭 실제로 이런 게 있다고 할 경우는 전문 자격사인 세무사를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하지만 무리한 차용보다는 일부 증여를 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4억을 차용한다고 하면 굉장히 크죠. 하지만 2억은 증여세를 신고하고 세금 내고 2억을 차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과세당국에서 그걸 감안해 가지고 한꺼번에 뭐 탈세를 다 했다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너무 큰 금액을 도움받을 때는 일부 증여세를 내더라도 증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자, 이상 오늘 부모 자식 간의 차용증을 하고 증여세 걱정 없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